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명태TV의 양명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6일입니다.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야당 중진, 민주당 중진의 보좌관 6월 말에 그만뒀습니다. 한 달 전에 그만뒀는데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군의 기밀을 갖다 700여 건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무섭죠. 참수부대 정보도 이미 받아갔습니다. 참수부대 인원 현황 목적 또 뭐 거기에 있는 주요한 사람들의 그 포스트 모든 걸 다 정보를 다 받아가서 어디다 썼을까요? 국정원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지금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내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의 친북 성향 전직 보좌관 A씨가 국방부에서 김정은 참수부대 정보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3년간이나 국방부에 요구한 군사기밀이 700여 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간첩 수준을 넘어서 왕간첩 수준 아닙니까? 국방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최근에 자신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민감한 대북 정보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실에 채용 지원을 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A 보좌관이 국방부에 요구한 기밀 자료가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현무 미사일 지휘 통제실 교신 자료, 북파 공작부대 운용 예산, 대면 보고만 받는 2급 비밀 아주 다수. 국방부는 이 국회 공식 절차에 따른 요구라 자료 제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방부에 요구를 합니다. 국회 공식 절차에 따른 요구라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국방부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는 보고 안 하고 그 비밀을 어디다 넘길까요? 이 보좌관 A씨는 올해 1월 2일에 국방부에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1월 5일 날 A씨는 군수참모처장에게 특수임무여단 주요 장비 현황을 보고받고 기관단총 X정 몇 정, 저격용 소총 몇 정, 야시 장비 몇 정, 밤에 환하게 보유 작전을 할 수 있는 장비 몇 대, 항공기 작전차 몇 대, 특수작전차 무전기 몇 대 등 병력 규모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기밀 자료들을 요청한 겁니다. 2017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유사시에 북한 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창설된 김정은 참수부대 규모, 장비 현황은 공개된 적이 없는 군사기밀인데 이 자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2022년 북한 공작원이 현직 참수부대 소속 장교를 포섭해서 2급 군사기밀을 빼내려다 당국에 적발된 적이 있을 정도인데 이자가 참수부대 A씨가 참수부대 장비 현황을 의원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국방위 질의자료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의원실에서 A씨가 이런 자료를 보고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자를 기용하는 이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A씨는 과거 친북성향 매체 기자로서 친북성향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급성장했다 같은 김정은 찬양글을 다수 쓴 적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군의 그 현무 미사일 관련 합참 지통실과 미사일 전략사 지통실 교신 자료를 비롯해가지고 현무 미사일 속도, 고도, 사거리를 세세한 정보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북파 공작부대 운용 예산 같은 민감한 기밀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A씨에 대해서 민주당 보좌진사에서조차 상임위 자료로 쓰지도 않으면서 민감한 자료들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논란도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걸로서 끝난 겁니다. A씨가 이러한 기밀자료 요구 내역은 국회 시스템에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록에 남지 않는 2급 비밀입니다.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A씨는 대면 구두보고를 통해서만 자료를 받는 2급 비밀을 수시로 국방부에 요청한 겁니다. 상급 비밀은 보고 시 메모가 가능하지만 2급 비밀부터는 의원들도 보고를 받기 전 유출 금지 서명을 하고 메모도 불가능한데 눈으로만 열람이 가능한데 국회 관계자 A씨는 대면 보고 과정에서 자료들을 메모하고 사진을 찍으려 해서 제지를 받거나 논란이 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에 한 말이죠. 국방부는 A씨가 3년간 국방부에 요청한 민감한 자료 이급 비밀 포함해서 700건이나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씨에게 참순부대 현황을 보고한 군 관계자는 A씨 전력을 전혀 몰랐다. 국회 공식 절차를 거쳐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보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2013년 통합진보당 소속 6명이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연도별 주한미군 병력 이동 같은 군사기밀 63건 자료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국정원 내사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월 소속 의원실에 해고된 뒤에 최근 국회 정보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실에서 삐쭉삐쭉 채용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위는 국방위보다 더 민감한 국정원의 대북 정보를 다루는 상임인데 A씨는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A씨 남편은 통진당 출신입니다. 2018년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A씨가 남편을 통해서 군사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간첩, 혐의자. 정말 화가 침입니다. 왜 민주당은 이런 자들을 갖다가 전력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운동권 전력자들을 자꾸 기용할까요? 민주당 내부에는 간첩 혐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없겠지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민주당에 차고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이부터가 의문부호가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이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대선 후보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을까? 이 사람은 대장동은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백현동은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성남 FC는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저 사람 머리가 어떤 머리길래? 저 사람 뒤에 배우가 누굴까? 뭐 하는 자들일까? 정진상은 누구고? 김정은 누굴까? 과거력이 뭘까? 베일에 쌓여 있는데 이들이 뭘까?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의문이 돕니다. 이재명, 이제 이재명의 모든 베일을 확 걷어낼 때가 됐습니다. 네, 그가 살 수 있는 시간은 김명수가 살아있는 9월 20일까지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